고등 문법 관찰하기 고문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관계사절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저희가 강의가 벌써 네 번째 강의이니만큼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였죠? 관계사절이었죠. 관계사절이 뭐라 그랬죠? 누가 이끄는 절을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계사의 종류를 더 넓게 배우려면 배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개로 배우고 있었지? 관계대, 관계대, 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줄이 조금 삐뚤어진 게 너무 대놓고니까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등의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사 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사 절은요. 관계사 절은 품사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관계사 절은 무슨 품사를 담당한다? 형용사절을 담당한다. 형용사절. 오케이. 그리고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건 뒤에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쵸? 이 빠진 요소는 앞에 관계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대 명사 뒤에는 어떤 요소가 빠져? 명사가 하나 빠지게 되겠죠.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떤 요소가 빠져? 부사가 하나 빠지게 되겠죠. 오케이.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죠.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애를 뭐라고 불러?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죠. 그쵸? 문장 성분이란 건 뭐야? 문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빠지게 되면 그 문장은 어떻게 돼? 빠지게 되면 그 문장은 불완전해지겠죠. 오케이. 자,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을 차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한 절이 왔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자, 관계사 절은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 절이라고요.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이 뭐라 그랬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누굴 꾸며주는 게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지. 그러니까 관계사절 앞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게 된다? 명사, 꾸밈을 받는 명사가 나오게 된다. 그런 이런 꾸밈을 받는 명사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선행사가 된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가 봅시다. 자, 우리 관계사절은요. 관계에서 하나 다시 관계 대명사를 예로 들어보면 관계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죠. 무슨 뜻이었어? 절과 절을 관계 지어주는 친구와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친구가 바로 관계 대명사였어요. 무슨 뜻이야?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고 관계 지어주는 게 누군데? 접속사였죠. 즉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누구의 역할을 같이 하는 애다?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애다. 그쵸?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다시 관계사 절은요. 뒷문장에 있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사라지면서 바뀌네라고. 그러면서 접속사 위치로 튀어 나가내라고요. 그러면 왜 어떤 명사를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였죠? 앞의 절과 똑같은 명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였잖아. 그쵸? 다르게 말하면 이 관계사절에서 빠진 요소,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는 이 관계 대명사는 누구랑 똑같은 요소가 되겠다? 선행사랑 똑같은 요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저는 관계사절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관계사절의 용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눴었죠? 복습을 하셨다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어떤 기능? 수식 기능. 자, 수식 기능을 한다는 건 수식어라는 거죠. 즉, 형용사절의 기능을 한다는 거고, 형용사절의 기능을 한다는 건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에 형용사가 덕지덕지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 중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그 나이가 어린 여자 중에서도 내 친구랑 혈육인 여자.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내 친구의 여동생이 된다 그랬죠? 그쵸? 아, 형용사가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 그랬잖아. 그쵸?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사절이 형용사절로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제한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수식 기능이 아닌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부연 설명 기능이었어요. 내가 앞에 여자가 어떤 여잔지 제한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그냥 관계사절은 관계사 위치를 쓴다고 치면 그냥 위치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는데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은 컴마로 앞뒤를 감싼다 그랬죠. 오케이. 컴마가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이란 걸 표시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문장의 선행사를 부연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게 되면 관계사절이 수식해줄 수 있는, 부연 설명해줄 수 있는 선행사의 종류가 더 다양해진다 그랬죠. 우선 명사를 부연 설명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명사 구를 부연 설명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어떤 친구를 해줄 수 있다 그랬지? 문장 전체 혹은 절을 부연 설명해줄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수능에서도 나오고 토익에서도 나오는 일반적인 문법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고급 내용으로 몇 가지를 더 소개드렸는데 그게 뭐였어?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로 동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로 형용사를 받아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행사로 또 뭘 받아줄 수 있었어요? 선행사로 한정사까지 받아줄 수가 있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마음을 더 여유롭게 먹는 거예요. 수능 범위까지는 당연히 달달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아래 내용들을 보아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행사로 받고 있죠? 아, 독해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생각하자. 굳이 선행사가 뭔지 막 목숨을 걸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됐다 싶으면 넘어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요, 명사적 용법이었어요. 즉 무슨 뜻이야? 제가 부연 설명도 그냥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게요. 자, 관계사절은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절인데 가끔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케이. 제가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명사적으로 사용된 관계사절,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설명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 관계사절은 선행사를 수반하지 않고 명사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관계사절을 문법적인 기능과 구조를 고려하여 명사적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고 선행사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관계사절이라고도 부른다. 관계사절 내부를 보면 절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관계사절 전체의 문법적인 기능 면에서는 명사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절이 아니라
구라고 불러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nominal relative construction, 명사적 관계사 구문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제목이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죠. 이거 어디서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이거 배웠어요. 제가 관계대명사 what은요 뭐랑 똑같다 그랬지? the thing, 정확히는 the things that 이랑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인데요. 관계대명사 that. 그럼 the thing that이 합쳐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관계사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앞부분이 전부 다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 what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보세요. 형용사절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었으니까 이 전체는 원래부터 뭐였어? 명사였다고요. 명사구였었다고요. 그쵸? 그런데 이게 그대로 what으로 바뀌었으니까 what절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명사구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은요 그 안에 관계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도 포함되어 있어? 선행사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봅시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다 그랬죠?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치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생긴 꼬라지만 보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으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 절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왓절, 관계사절, 관계사 왓절, 관대 왓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틀린 설명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부 구조를 보니까 the thing that이라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나온 the 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었고, 그쵸? 그러면 이 전체는 the thing that 이하, 이 전체는 명사구라고 보는 게 맞았었겠죠? 그쵸? 그런데 이걸 그대로 what으로 고쳤을 뿐이니까 what절도 사실은 절이 아니라 뭐라고 보는 게 맞을까? 명사구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쌤, 그러면 절로 보는 거랑 구로 보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사실 별 차이 없는데요. 크나큰 차이점이 딱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절이라고 하는 건요, 명사가 아니죠.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절 관련된 애들은요,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해요.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단수 취급을 하기로 둔 거야. 오케이? 따지면 안 돼요. 그냥 s가 붙을 수 없는 놈이니까 단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the thing that이 아니라 the things that의 축약형일 수도 있다 그랬죠. the things that의 축약형이라는 건 what절이 반드시 단수여야만 한다, 복수일 수도 있다. 복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요. 문맥에 따라서 what절은 what구는요 단수 취급을 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며, 근데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은 복수 취급도 할 수 있다 그러네. 이러한 점에서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은 엄밀하게는 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구분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부르기 편한 식으로 부르시면 되겠고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관계대명사 what부터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의 축약형이고요.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막연하게 나타나는 경우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다. 무슨 뜻이에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쵸? 예를 들어서 what is beautiful 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해석해?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아름다운 것이 뭔데? 모르죠. 모르잖아.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는 해석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뭘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주 막연하죠.
그쵸?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었네. 더띵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원래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물건을 뜻할 수도 있고요. 사건을 뜻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막연한 무언가를 뜻하는 뜻이라고요. 뜻하는 단어라고요. 근데 더띵 대세 축약형이니까 what절, what could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도 그대로 아주 막연한 의미를 나타내는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What we saw astonished us greatly. What we saw. 우리가 봤던 것이 astonished. 놀라게 했어. 우리를 greatly. 굉장히 놀라게 했어. 우리가 봤던 게 뭔데?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아, 막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계속 그냥 what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굳이 부르자 그랬죠? 관계대 명사 what이라고 부르자고 했죠? 관계대 명사 뒤엔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진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what we saw 이 관계사절에서 빠진 건 뭐예요? saw에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2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굳이 구태여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싶어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What is called? 그러면 소위, 이른바 이런 뜻이 되고요. What they call. 여기서 they는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막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부르기로 이른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What's worse?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What is the best of all?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What is better? What is more?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뜻이죠. 금상첨화로 더 좋은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고 What one is?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What one has? 그러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게 되니까 재산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A is to B, what C is to D. 이 표현이요. 독해 상황에서 만나면 되게 골 때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 예문은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 what with A and what with B 라고 하면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해서 란 뜻의 수거라는 거. 이 친구들은 그냥 다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로서 what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 설명할 게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저 이거 사실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부사 생략 가능.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부사 생략 얘는 관계부사 생략 불가죠.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부사 생략 가능.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 반드시 하나는 생략. 관계부사라고 하는 놈은 특이하게도 선행사가 있고요. 그 뒤에 관계부사가 나와 있으면요. 이 친구를 생략시킬 수도 있고요. 이 친구를 생략시킬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관계부사를 생략시켰어. 그러면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것처럼 뭔 소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것처럼 그냥 관계사 없이 쓰는 수식어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명사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아져요? 마치 관계된 명사와처럼 선행사가 사라져 있고 얘가 선행사 목까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웬절은 그때부터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된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관계부사절은 기본적으로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그런데 관계부사절에서 명사 생략, 즉 선행사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명사절처럼 쓰인다.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보통의 문법책에선 명사 생략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러가 있든 없든 이해하기 편하게 마치 관계대명사와처럼 선행사를 포함했다 라고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이는 거라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remember. 난 기억해요. The time. 때를 기억해. 어떤 때? When I first met you.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문법 다시 한번 봅시다. 관계 부사 when이니까 관계 부사 뒤에 뭐가 빠진다? 부사가 빠진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뒷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 그랬었죠. 보니까 I 주어, first 부사니까 제껴, met 동사, you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 빠진 건 부사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하네. 오케이?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 더 타임처럼 when만 보더라도 시간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타임처럼 그냥 시간을 나타낸다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는 선행사가 왔어. 너무 대표적인 선행사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시켜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I remember. 나는 기억해. When I first met you.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도 빠르게 해석해 볼까요? This is the place. 이건 장소야. Where I sleep. 내가 자는 장소야. 그런데 너무 뻔한 장소의 의미만 나타낼 뿐인 너무 뻔한 선행사 the place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시켜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This is where I sleep. 이것은 내가 자는 장소이다. 내가 자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don't know. 난 몰라. The reason. 이유를 몰라. 어떤 이유? Why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로맨틱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the reason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I don't know why I love you.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를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D-1번은 조금 눈여겨서 봐볼까요? 관계 부사는요,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지우거나 관계 부사를 지우거나 둘 중 하나를 지울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계 부사 외어는 뭐 안 된다 이런 거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시험에 내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행사나 관계 부사 중 하나를 그냥 지울 수 있다고요. 관계 부사는. 그런데 일반적인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요. 반드시 둘이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지워줘야만 해요. 어떻게? I don't know the way 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쓰든가 I don't know how 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는 수능 수준에서도 나오는 문법 포인트고 내신에서는 종종 출제되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포인트인 걸 짚어보자면 I don't know how he solved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how가 이끄는 관계사 절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서 he solved the problem 그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관계부사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합관계대명사인데요. 복합관계사. 이 친구는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법들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굳이 시간 내서 이걸 같이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표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법한 건 however 이 친구예요. 왜? however를 보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접속부사 however를 떠올려요. 해석이 뭘로 되는데? 그러나 라고 해석되는. 하지만 how 플러스 ever 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이 부분 잘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계대명사랑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양보절이나 아니면 해석에서의 문제점들 같은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라서 다른 특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도 하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사의 생략,
비롯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 관계사 비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슬슬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